자, 이 정제식품이 인간의 대사질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사실 한순간에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의학과 영양학 연구가 축적되면서 그런 인식이 점진적으로 형성이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인식이 언제 처음 생겼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무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당시 일본 해군은요, 수병들한테 백미 중심의 식단을 공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병들에게 비타민 B1이 결핍되는 각기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식단에 잡곡과 육류를 추가했더니 각기병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정제 곡물이 영양 결핍을 초래해서 질병을 야기한다는 최초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1930년도에 이르러서 설탕이나 정제 곡물이 비만과 당뇨 같은 문명병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1960년도에서 70년대에 접어든 이후에는요. 1910년도에 이미 밝혀진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인체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요, 이 체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당화되면서 조직이 딱딱해진다는 내용의 연구가 보고가 된 거죠. 자, 또 1980년대 후반에는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라는 개념이 출현하면서 이것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야기하는 물질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네, 이게 만성질환부터 비만, 질병의 노화까지 그 중심에는 딱하니 당독소가 있습니다. 당독소를 먼저 해결을 해야 혈당이 안정화하면서 붕괴됐던 대사도 되살리고 그래야지 살도 쭉쭉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당독소를 도대체 어떻게 내 몸에서 뺄 수 있을까요? 당독소의 가장 큰 약점을 공략을 해야겠죠. 약점이 있어요? 당독소의 약점. 네. 궁금하다. 약점. 좀. 사실 의외로 간단해요. 열에 약해요. 열에? 네. 불가마속으로. 특히 요즘에 사우나 가고 싶더니만 당독소가 높아져서 그래. 찜질방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보다는 몸에 열을 내면서 에너지를 태우는 소비 모드로 우리 몸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소비 모드로 전환이 되면은요, 사실은 몸속에서 혈당이 덜 튀고 또 당이 혈액 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되면서 당독소가 만들어지거나 쌓일 조건 자체가 약해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비하면. 자, 이때 이 발열 시스템의 핵심 스위치가 있어요. 바로 UCP1 열 단백질입니다. UCP1? 자, UCP1이 활성화되면 갈색 지방이 깨어나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열로 먼저 태우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몸속에 난로를 켜는 거죠. 그럼 UCP1 열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UCP1 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은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보다는 열로 먼저 소모가 되는데요. 당과 지방이 몸에 저장되기 전에 에너지로 쓰이는 쪽으로 몸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UCP1을 자연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신비약초가 이야. 바로 고대 인도의 아유르베다 문헌 속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수천 년 전부터 에너지 대사와 체온 조절을 돕는다고 전해져온 이것이 있죠. 바로 태국의 블랙진저, 라오스에서는 블랙킹덤, 그리고 한국에서는 흑생강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나온 난로, 바로 파비플로라입니다. 블랙킹덤? 자, 이 파비플로라가 어떤 거냐? 해발 1,800m 이상의 고산지대, 또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온 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유효 성분이 풍부해지고 전통 약재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당뇨, 통풍, 천식, 위장장애 같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강과 활력을 위한 중요한 약초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태국 전통의학서에서는 이 파비플로라가 지닌 항산화, 항염증, 항종양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비플로라에는 강력한 항산화 및 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서 이 혈관의 노화를 낮춰주고요.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파비플로라 속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디메톡시플라본이라는 핵심 성분이 있어요. 이건 혈관의 염증 유발인자를 감소시켜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파비플로라 우리 몸의 발열 시스템이 이 UCP1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당독소를 줄이고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UCP1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UCP1이 활성화가 될수록 체내 지방산과 포도당을 계속 소비하면서 열로 방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파비플로라를 섭취를 하게 되면 UCP1을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2주 동안 파비플로라를 투여했더니 UCP1이 실제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UCP1이 발현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체내 갈색 지방의 에너지원인 지방을 태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지방을 저장한 그런 백색 지방의 세포의 크기도 줄어드는 겁니다. 당연히 갖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야. 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게 제 솜사탕입니다. 달콤한 거 저거 아깝죠? 당독소. 네, 이걸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알코올 램프가 있는데 불이 아직 안 켜져 있습니다. 네. 이 상태가 바로 UCP1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서 잠재적으로 있지만 발현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난로가 꺼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때 파비플로라를 투여해서 UCP1에게 UCP1을 활성화시켜 봅니다. 스위치 온! 난로 켜져. 그렇죠. 몸의 발열 시스템이 켜진 거죠. 그렇죠. 파비플로라를 이 먹고. 불을 켜는 역할이 파비플로라인 거고요. 파비플로라로 인해서 UCP1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과연 녹을 수 있을까? 체내 발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요. 끈적끈적하게 녹는다. 녹을까?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우면서 자, 부피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죠? 크기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다 녹았네? 저게 내 몸이면 좋겠다. 와.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면 우리 몸의 지방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이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난로에 불을 탁 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를 실제로 입증한 동물 실험도 있었습니다. 고지방식이라는 쥐에게 1kg당 100mg의 파비플로라를 투여를 했는데 파비플로라를 섭취한 후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실제 감소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한 인체 시험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과 비만 전 단계인 성인 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인데요. 대상자분들에게 12주간 파비플로라 추출물을 섭취시킨 거예요. 그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네, 이 복부 내장 지방 면적은 4제곱센티미터, 피하 지방 면적은 12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총 지방 면적은 16제곱센티미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해도 잘 안 빠지던 뱃살이 네. 눈에 띄게 줄고 배 안쪽 내장 지방까지, 그렇게 안 빠진다는 내장 지방까지 함께 줄어든 변화가 확인된 겁니다. 역시 뱃살은 진짜 안 빠지는데. 파비플로라가 진짜 안 빠지죠. 그런데 또 이렇게 체내 지방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곳곳에 쌓인 당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파비플로라 추출물이 포도당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독소 전구 물질의 생성을 최대 99%나 억제했다고 합니다. 오. 아예 생성 자체를. 네. 아니, 근데 운동해도 열나잖아요. 그럼 운동해서 당독소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사우나 다녀오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실 지방이나 당독소가 빠진 게 아니라 대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당독소를 효과적으로 다 제거하기 어렵고 이미 만들어진 당독소를 빼기보다는 애초에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막는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비플로라로 당독소가 생성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요, 이 또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파비플로라만 해도 이 정도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시너지를 팍팍 줄 수 있는 환상의 짝꿍이 있다는 걸 알아왔습니다. 짝꿍. 알파시드입니다. 알파시드? 알파시드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파비플로라가 아까 우리 몸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알파시디는 지방이 쌓이기 전에 흡수와 저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자, 알파시디란 알파 시클로덱스트린의 줄임말이에요. 천연 식물 재료를 효소로 분해해서 얻은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알파시디는 6개의 포도당이 고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속이 빈 원통형 구조거든요. 자, 이런 독특한 구조 덕분에 다른 분자를 포획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속이 비어 있어서 다른 분자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죠. 이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현 약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커다란 그릇에 노란색 공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방이 가득 축적되어 있는 우리의 신체다라고 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컵이 하나가 있죠. 네. 그 원기둥 모양의 컵, 이거를 알파시디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가득 섭취를 하게 되면 지방이 몸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알파시디가 우리 몸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지방들이 알파시디가 자기 안에 딱 하고 붙잡아 줍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그릇이죠. 이야. 꽉꽉 하고 아니 근데 그릇에서 안 빠지나?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꽉꽉 담았어요. 알파시디가 이렇게 지방을 좋아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붙잡아서 네.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 안 상황. 빠지네. 이 상태로 이렇게 이야. 배출해주는 어머나. 역할을 이야. 한다라는 거죠. 이야. 붙잡는 역할. 너무 좋다. 붙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자, 제가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알파시디의 지방 배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실험한 건데요. 알파시디 1g당 무려 지방 9g을 결합해서 이야. 배출한다고 합니다. 자, 지방의 일일 섭취 권장량이 50g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 끼에 섭취하는 지방의 양이 일일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맞다.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알파시디 10g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 90g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이걸 운동으로 소모하려면 줄넘기는 한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해야 되고요. 아이고. 또 빠른 걸음으로는 약 2시간 40분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알파시디가 지방을 잘 붙잡아주는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알파시디의 바깥쪽은 물과 친한 친수성이지만 이 비어있는 안쪽은요, 기름과 친한 지용성 물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시디가 포획한 지방들이 안쪽에 제대로 흡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알파시디는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같이 나쁜 지방을 우선적으로 붙잡아서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되게 영리하네. 조선시대 논개는 한 명을 데려갔다면 알파시디는 9명을 9명을 데리고 가야지. 적군 9명을. 멋지다. 야. 아까 독실님께서 이 알파시디의 지방 포획 능력을 시연으로 보여주셨죠? 네. 저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 알파시디가 체내 지방을 얼만큼 잘 흡착시켜서 배출해주는지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우리 인체 모형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중성지방, 네. 빨간 색깔 기름막, 네. 오른쪽이 내장지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싫다. 그러면 제가 여기 알파시디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알파시디를 제가 투여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귀한 걸?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내장지방 네. 제거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한번 투여를 해볼게요. 네. 솔솔솔솔솔솔솔솔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진짜로 자기 몸의 9배를 붙잡을까? 네. 지금 들어오고 있죠? 기름과 잡으세요. 함께 이렇게 아래 녹아내리듯이 내려가는 게 보여요. 내려줘, 기름을 잡고 내려가는 거야. 신기하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잡고 가고 있죠. 혼자 안 갑니다. 나는. 그렇지. 네. 난 혼자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보세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긴 진짜 신기해.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네. 이 내장지방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잘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뿌려줘 볼게요. 네. 이렇게 쫙 뿌리고 기다려주세요. 중성지방까지 잘 잡아주려나? 섞이면서 붙잡으면서 내려가는 게 보여요. 진짜. 네, 잡고 있죠. 그렇지. 이렇게 빠져 내려갑니다. 잡고 내려가는 거. 빨간 색깔로 보이죠? 빨갛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중성지방을 잡고 내려왔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이 신통하네. 자, 이렇게 알파시디가 체내에 있는 내장 지방과 중성 지방을 붙잡아서 아래로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주는 겁니다. 오. 네, 실제로 고지방 식단과 함께 알파시디를 섭취한 그룹은 정상 식단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지방 세포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 정상 식단을 섭취한 대조군과의 지방 세포 크기를 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네. 맨 왼쪽이 정상이고요. 중간이 고지방 식단, 오른쪽은 고지방 식단인데 거기에 이제 알파시디를 알파시디. 같이 섭취한 그룹인데 확실하게 정상 식단 같네요. 정상 식단처럼 네. 보이는 게 바뀌는 게 보이죠. 네, 아.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성인 34명에게 고지방 식단과 함께 알파시디를 2g을 같이 이제 섭취시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네. 단 3시간 만에 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무려 70%나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야. 자, 그러면 과체중 성인 40명에게 알파시디를 2개월 동안 6g씩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단 조절만 했을 때보다 체중이 약 2배 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농도도 각각 6.7% 감소하고 9.5% 감소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네. 괜찮다. 아니 이래서 알파시디랑 파비플로라가 이게 다이어트를 위한 아주 최고의 짝꿍이 된 거네요. 이게 환상의 짝꿍입니다. 환상의 짝꿍이 정말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방금 쭉 말씀드린 내용 너무 또 복잡하게 여기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이 파비플로라와 알파시디는 체내 지방량을 줄이는 이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함께 섭취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막 먹어요. 그래서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남은 양은 사실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또한 음식으로 들어온 지방은 그대로 흡수되어서 또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쓰고 남은 포도당도 음식으로 들어온 지방도 결국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지방의 흡수와 저장을 이 알파시디가 1차적으로 붙잡아 막아주는 거고요. 네. 또 알파시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몰래 저장된 지방들은 파비플로라가 열 발생 시스템을 가동시켜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막 태워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콤비입니까? 대단한 콤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멋진 콤비 역할도 너무 과하면 뭐 당연히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알파시디, 파비플로라의 섭취 시 주의사항. 오늘은 독실 찬스로 갑니다. 네, 알파시디, 파비플로라는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좀 주의하시고요.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네.